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발표했는데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발표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원문에 충실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고 이것이 대구 아파트 영향을 미치는 뭐 디테일한 부분은 멤버십에서 제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원문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첫 번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거는 불과 몇 달 전부터 있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도 오늘부터 잔금일 기준으로 뭐 집이 여러 채인 분은 자, 오늘부터 내년 23년 5월 9일까지 그때 매도를 하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양도세 완화. 근데 오늘 내용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보유기간 재산정을 폐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양도세 있죠. 양도세도 그렇고 보통 집을 팔 때 있죠. 이 집을 팔면 되는데 이 세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양도세 계산을 미리 있죠.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분이 잘 안 하려 그러죠. 뭐 몇백만 원 수수료 받으려고 잘못 계산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몇 억 나오게 되면 책임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을 잘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 아는 세무사님도 양도소득세는 지난 정권 오늘 5월 10일이니까 너무 복잡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미리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폐지가 돼가지고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세금 계산이라든지 뭐 비과세 계산에서 좀 수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집이 여러 채인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있죠. 집을 한 뭡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집 한 채, 나 자신을 위해서 집 한 채, 자녀를 위해서 집 한 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집을 매도할 경우에 좀 계산법이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투기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한때이죠 한 20년 전에 뭐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직장에 처음 들어갔는데 사실 직장에서 월급은 있죠. 먹고 사는 정도고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좀 당황했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월급으로는 그냥 용돈 쓰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충격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보유기간 재산정 폐지 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제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크지 임팩트가 가장 크지 않나 뭐 이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자 요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사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세법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있죠. 뭐 집을 하나 사고 파는데 소시민이 이 세법까지 알아야 되나 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해를 못하면 제가 몰라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은 집을 팔면 집을 두 채 혹은 세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년 한시 배제하면 1년 뒤 되면 또 1년 한시 배제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혼자 추측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구조기간 재기산 말도 어렵죠. 제도를 폐지한다.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 요 세 가지입니다. 자, 디테일하게 있죠. 한자 한자 이렇게 보고 싶으면 있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 있죠. 보도자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자 한자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대신해 가지고 여러분을 대신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아실 분은 있죠. 여기 책임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물으시면 되죠. 물어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고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이거는 뭐 설명드릴 것도 없죠. 자, 지금 현재 집에 두 채이신 분은 기본 세율 2년이 경과돼도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이면 20%, 3주택이면 30%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남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경기도 쪽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0일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를 할 경우에 이 중과되는 20% 30%를 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예시도 갖다 놨죠. 집이 두 채 있는데 양도 차익이 한 채는 5억 났고 한 채는 10억 났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현행은 자, 세금이 자, 5억이 2억인데 2억 7천만 원 내야 된다 그죠? 2주택인 경우에. 근데 세금을 깎아가지고 1억 3천만 원만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세금을 적게 낸다. 뭐, 앞으로 1년 동안 집을 팔면 세금을 줄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고. 자, 두 번째 이게 크죠. 두 번째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중구에 사는데 중구에 A라는 아파트가 있었다. 여기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거주를 했다. 그럼 최초 언제? 지금 2022년이니까 2012년도에 2010년이라 합시다. 2010년에 5억 주고 샀다. 근데 제가 수성구에 교육 때문에 2020년도에 B라는 집을 매수를 했다. 근데 막상 뭡니까 수성구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기존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중구 아파트를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 받으려고 하면 이 아파트를 팔고 그리고 판 시점에서 수성구의 아파트를 2년 거주하고 그 다음에 2년 보유해야지만 수성구 아파트가 비과세가 됐다 하는 겁니다. 설명이 어려운데 이거. 자, 요걸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데. 자, 3주택이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데 A, B, C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왜 되는가 하면 A, B 주택을 다 팔고 나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자, 2년을 보유, 그 다음에 거주를 해야 되죠. 자, 그래야지만 이 C주택이 비과세가 됐습니다. 자, 이게 과거, 어제까지의 내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죠. 시행은 이게 5월 말부터입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내가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을 매도하고, 그때부터 2년이 아니고, 이 C주택을 자, 매수했는 그 시점이 만일에 10년 전이다. 그럼 그것을 다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집을 매도하실 분은 좀 쉽게 매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중구에 내가 오랫동안 살았다 이거죠.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수성구로 이사 가려고 집을 한 채 매수했는데 막상 수성구로 이사 갈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거죠. 그럼 이 집을 팔고 다시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팔면 중고 아파트 이것은 10년 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화의 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향후 제가 볼 때는 뭡니까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본인이 살고 싶어하는 본인이 사는 아파트 A라는 아파트 있고 뭐 한 채를 더 매수해가지고 팔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구 아파트가 지금 여러모로 힘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뭡니까 대구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뭐 규제를 풀어줘야지만 조정지역을 과연 해제시켜 줄 거냐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되어 있는데 복잡하죠. 3년, 2년, 1년 되어 있는데 자, 쉽게 보면 자, 개정입니다. 자, 종전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그렇죠. 그리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한다. 그렇죠.
지금은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 갈 때 새로운 아파트에 모든 시대원이 다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상황 허용을 1년으로 했는데 이제 2년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내로 이사를 더 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결 수월해진다. 이사가 좀 편리해진다. 자, 요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래는 조금 활성화되겠죠. 자,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구의 어떻게 보면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취등록세죠. 취등록세인데 이게 2주택이면 8%니까 지금 규제가 제가 볼 때는 조정지역이 풀어져야지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나왔는 이 세 가지가 아직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자, 오늘부터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2주택, 3주택인 사람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20%, 30%그 중과되는 것을 폐지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한시적이죠. 한시적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컸던 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이 과거에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골치 아팠죠. 골치 아팠는데, 그래서 뭐 집이 두 채 있는 분은 한 채를 팔고 나서 그때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2년을 보유 2년 거주 2년을 해야지만 비과세인데, 과거에 내가 10년 살았다 하더라도 2주택이면 한 주택을 팔고 마지막 한 주택에서 이제 2년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겠다 하는,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제는 자, 기존 주택을 팔고 최종 남아 있는 주택을 자, 보유했는 시점부터 따지기 때문에 바로 팔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동안 정부 정책 중에서는 좀 숨이 트이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와는 별도로 취등록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취등록세는 그대로 지금 2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대구 소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조정지역을 해제를 빨리 해줘야지만 일단 이사를 가고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뭐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오르고 이것은 둘째 문제 하더라도 이사 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대출을 좀 내고 싶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고 하면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어제 나왔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나왔죠. 자, 이것은 국회와 상관없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거죠. 오늘 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요 두 번째가 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컸고, 자,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 가고자 할 때, 자,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뭐 이렇게 입주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요게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3번 요거는 아무래도 거래가 조금 활성화될 것 같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팔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그렇지만 대구 지금 부동산 상황으로 봐서는 조정지역 즉 규제가 해제돼야 된다 하는, 자, 이런 생각을 대다수 사람들이 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